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남북 경협, 개성공단 이런 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신정부에 대한 이런 허니문 기간이 시장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과 반도체까지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어떠한 이슈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 이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따끈따끈한 결국 됐습니다. 이 체코 법원과 관련해서 이 원전 계약 금지가 가처분 취소됐고 또 관련해서 이제 계약도 맺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마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이번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체코 원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주가 끝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밤에 체코의 최고법원에서 이제 프랑스 업체가 제출한 이제 체코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원전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와 관련돼서 지금 16년 만에 이제 해외 원전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을 통해서 향후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 원전이 건설이 가능한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이제 건설보다는 설계 중심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 프랑스인데 이번에 체코 원전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프랑스 기업을 이제 이기고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이런 해외에서의 원전 수주를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그러면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오늘 뉴스는 좀 세런 뉴스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이제 수주를 하면서 덤핑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과거에 UAE 원전도 결과적으로 보면 적자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UAE 원전의 추가 비용인 1조 4천억을 갖고 한전과 한수원 간에 지금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익이 크게 나왔으면 이런 법정 다툼도 없었을 텐데 그만큼 이익이 상당히 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에 원전과 관련 수주를 했지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체코 현지 현지 기업들한테도 일정 부분 물량을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로열티가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 원전에 관련된 매출이 지금 당장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난 이후서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에 원전은 수주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약간 시차를 두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국내 프랑스 대비해서 경쟁력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렇게 설명을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씩 이 원전의 앞으로를 보면서 매집을 해간다면 원전 건설을 턴키로 가능한 기업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기자재 쪽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팀 코리아인지 어느 쪽을 가장 좀 좋게 보십니까? 일단 원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보면 발전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프랑스 기업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그 가격 자체가 이제 싸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쟁력이 과연 이제 수익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라는 부분은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전 쪽과 관련해서 우선은 발전기 쪽과 관련된 종목을 접근해 보자고 하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쨌든 잘 첫 번째 이제 유럽과의 관계가 잘 뚫렸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일 거예요. 각 예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밀 회동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체코 외에 뭐 핀란드라든지 슬로베니아인지 이런 뭐 벨기아인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1차적 수주를 가져가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SM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1차측 그 SMR 진행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주기기라든지 시공 같은 쪽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주는 쪽으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왜 가지냐면은 네. 이번에 체코 이제 법원에서 노이즈가 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경쟁업체잖아요. 노이즈가 생기면 지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1차측 수주가 상당한 거거든요. 그 과거 이집트 엘다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에 1차측 수주를 러시아에서 로사톰이 가져갔어요. 네. 근데 25조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측 수주 가졌어요. 2조 5천억 정도요. 그러니까 1차측을 가져간 거 2차측 가진 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 초반에 이해되시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벌 수 그러니까 있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EPC라 그래가지고 다 따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기나 이런 것들을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3쪽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얘들 이제 2차측 수주 쪽 받는 쪽을 통해서 3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너 얼마 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주 가져온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져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유럽 쪽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아마 체코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좋게 보더라도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 지금 이 4+2인데 지금 그게 이제 처음에 2기 우리나라, 2기 웨스팅하우스, 그 나머지 2기가 남아있는데 그걸 가져오냐 안 가져오느냐 그것도 현재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하다고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한수원이 또 거기에 대한 근거도 뭐냐면 한수원이 또 SMR 설계 쪽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런 얘기들이 오갔구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수로 원전 쪽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1차측 수주를 가져가게 되고, 미국이 시공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계속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설계만 하신다고 얘기 네네. 들었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설계를 하는데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 수주를 모두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사업 계획 있잖아요. 이런 거 총괄을 이제 웨스팅하우스 다 하게 되는 거죠. 설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1차적 수주 같은 경우에 증기 발생기라든지 원전 주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산 에너비티에 가져가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렇게 쌓느냐. 우리나라 같은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1차적 수주를 가져온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마 1차적 수주를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회적으로 다른 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폴란드를 제외하고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손을 내민 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공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SMR 쪽 같은 경우 우리 너희한테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땐 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SMR 쪽을 우리한테 준다면 네네. 그러니까 턴키만큼의 돈은 벌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이제 양으로 가야죠. 질이 아니고 절제도 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 용량을 봐야 되잖아요. 네. 발전 용량을 보게 되면은 경수로 원전은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 파워라든지 그리고 엑스 에너지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일정 부분 다 주겠다라는 아마 약속이 암묵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원전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주를 좋게 본다기보다는 네네. SMR 관련주를 미리 사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은 거네요. 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티 현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티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앞으로 SMR 대비해가지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산 에너빌티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경제로 원전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는 원전 쪽으로
증기 발생기 공급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게 되고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뭐 원전 주기라든지 뭐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두산 엘리베이터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른 게 뉴스케일 파워거든요. SMR 쪽은. 네. 근데 SMR 쪽 보게 되면은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 그 FCC의 인증을 받았잖아요. 설계 인증을. 그게 최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상당히 높은데 두산 엘리베이터가 아시겠지만은 이 뉴스케일 파워의 작업 지지서를 작년 12월 달에 수령을 했어요. 그럼 프로젝트만 스타트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기자재는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손잡고 유럽 쪽에 이제 1차적 수주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놈들이 뭐 더 가게 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일단 맞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원전과 관련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께서 고려하실 내용들도 두 분이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탑픽 종목, 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태근 이사는요? 네, 짓는 거를 아까 삼성물산도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물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 이제 가장 대장주로 갖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가장 보면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전 관련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용 터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각종 그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발전기를 다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원전 건설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전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정태근 이사도 얘기했듯이 SMR에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전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인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원전이나 SMR과 관련된 수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발전기 분야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도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지어지면서 안정적인 이제 전력 확보가 화두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원전 상당히 중요하고 뭐 큰 이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일단 건설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약점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이제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미국 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발전용 이제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 이제 5개 회사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이제 가스 터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LNG 발전소를 이제 2군데 정도 이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가스 터빈 발전에 대한 이제 가스 터빈을 수주할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이제 딱 원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발전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렌드는 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45,000원도 현재 뚫어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계속 지금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뭐 주가 상황으로 봐도 뭐 차트를 보면 이걸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일단 아랫꼬리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5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도 두산을 열심히 설명했듯이 네. 그쪽 가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딜 들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삼성물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사실 뭐 자백을 하자면은 이게 지금 삼성물산이 원전 때문에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지주사 이슈 반영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그 이슈를 먼저 좀 보시고 삼성물산을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77메가와트 원자로 표준 설계 인증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다른 SMR 관련 기업 대비해서 빠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화면도 나고 있지만 뉴스케 파워하고 루마니아 SMR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됐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킬 파워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것들은 추후에 SMR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EPC를 전부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현대건설, 대건설 이런 것들 대비해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SMR 관련돼 가지고 뉴스킬 파워 사업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원전 모멘텀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매물대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1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돌파가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 한번 먼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지금 시세 보게 되면 현대건설은 내리고 있고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있지만 음봉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물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픈 AI 쪽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이게 신정부에 대한 AI 비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그 말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AI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제도 잘 갔고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뭐 먼저 이제 오픈 AI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사업적 비즈니스적 발언이다. 그렇죠. 예.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국내에 한국 지사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뭐 인원 충원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이제 AI 사업을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오픈 AI가 국내 시장 내에서 할 게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시장 장악을 위한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픈 AI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신정부가 이제 첫 번째 공약 사업으로 내건 게 이제 AI에 대한 이제 경쟁력 확보고 세계 3위권에 이제 AI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10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 사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IMF 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나온 게 벤처 투자였습니다. 벤처 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제 풀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뭐 AI 산업 중에 선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10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특정하게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고 그냥 크게 큰 덩어리로 100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뭐 AI에 뭐 A자만 들어가도 뭐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런 자금들 때문에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뭐 이래저래 뭐 테마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런 와중에 먹튀 기업들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먹튀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이 검증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이제 선별화될 가능성은 많고 그런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술력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하라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자금을 투입할 건가 이게 관건인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긴 했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선 전에 뭐 지표를 많이 확보하겠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일단 AI 반응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그쪽으로 집행이 되느냐. 따라서 아마 AI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수혜주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수혜주를 찾아 나서고 있잖아요. 네네. 새로운 테마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잘 나오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아시겠지만 필요사 AI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됐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필요사 AI 방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사 AI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AI 1호 공약이 어쨌든 AI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 종목은 지금 당장 그쪽으로 자금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말씀은 정책의 기준이 계속 이제 이벤트식으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기술력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기술력 되는 종목을 하나 딱 찍어놓고 네네. 그걸 뭐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합니까? 일단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구차하다고 제가 말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것도 얘기냐면은, 전략이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란 키워드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돌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상법 개정 지수사 얘기 나오게 되면서 증권지라든지 그 지수사 관련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기술력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시장이 예전에도 한번 전력기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하고 주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안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AI 좋다고 해도 주가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도 갔다가 추후에 AI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새로운 수혜주를 또 찾아줄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얍삽하지만은 패스트 팔로워가 돼가지고 빠르게 따라잡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AI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는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정태근 이사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예, 앞서 뭐 하셨던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벤처, 그러니까 뭐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이제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행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떤 펀드, 이제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집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벤처 투자 자금이 이제 집행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된 벤처 투자 기업들도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AI 이제 100조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이와 더불어 벤처 투자도 40조 정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이제 벤처 투자 붐이 뭐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벤처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벤처가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큰,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투자하는 기업주 중에서는 비교적 이제 사이즈가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벤처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주 뭐 제도권에 있는 뭐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관련된 운영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벤처 관련된 상당히 좀 노하우가 쌓여 있고 뭐 그거 벤처 시장이 조금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벤처 투자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위축이 이제 다시 화랑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은 상반기보다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게 이제 그 벤처 투자에 관련돼서 뭐 투자 금액 자체가 어쩌면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벤처 투자를 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뭐 주가가 이제 최근 이제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7,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7,000원 이후서부터는 이제 AI 이런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이 종목을 좀 사고 있는데 수급이 점점 강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강한 종목들 쪽을 일단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 준비를 했고요. 일단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테라바이트보다 더 많은 이제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솔트룩스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일단 자체적인 LLM을 출시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단 어찌 보면 그 한국형 AI 어떤 선도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 있지만 H100 같은 고성능 GPU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AI 개발 역량을 좀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 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한국 컴퓨터 둘 중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공공 수주를 받았다는 거.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국회 쪽에서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 남부발전 여기에 공공 수주를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공공 수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남부발전 생성형 AI 구축 학습 용역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겠다라고 참여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누가 있냐면은 솔트룩스하고 마음 AI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회사들을 제치고 이 회사가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걸 시사하는 건가요? 어찌 보면은 경쟁력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쟁쟁한 경쟁업체들, 솔트룩스, 마이엄 AI 이런 회사들 제치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됐다라는 건 이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많은 것들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국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어찌 보면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더 매력이 느껴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도 아까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29,000원대를 일단은 29,000원대가 2024년도 이후에 좀 바닥을 잡게 되면서 반등을 시도했을 때 좀 고점으로 자리 잡는 가격대였거든요.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도 그랬었고 그리고 작년 뭐 12월 달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를 보기에는 4월 달, 5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 29,000원대 돌파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시겠지만 6월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4일 날 상한가를 발생시키면서 또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돌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새롭게 매수의 힘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이 상한가 때 그리고 오늘 못 따라잡으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쉽지 않은 가격대가 돌파가 됐고 새로운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예. 요 종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네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상방 같은 경우에 일단 절대적인 가격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45,000원 정도 일단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정부 참여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솔트룩스나 마음 AI를 제친 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정부 수주가 AI를 정부가 민다면 네네. 연속성이 있는 수주가 나올 것이고 통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연속된 수주를 네네. 계속해서 따내는 회사 그게 나중에 솔트룩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마음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좀 갈아타도 될 만한 조건인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너무 코난 테크놀로지에 강조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이건 사실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원전 얘기할 때도 뭐 두산 엘리베이터를 볼 건가 뭐 한신기업 볼 건가 현대건설 볼 건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셨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AI 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솔트룩스도 그렇고 한국 컴퓨터도 그렇고 다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비슷한 회사고 다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종목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매력이 느껴지냐 이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이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수수가 발주가 나왔을 때 조금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유리하겠죠. 네, 예.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잠깐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코스피는 2% 가깝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수급세 견조하게 들어오면서 1% 중반에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인의 시선에서는 금산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딥다이브에서도 다뤘던 내용, 오늘 뜨거운 원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갈지 오늘 다양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입니다.